학교에서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이유 없이 비웃고 무시하고 단톡방에서 유독 나한테만 날이 서 있는 친구.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아이는 그냥 넘어가는데 나한테만 유독 크게 반응하거나 이유 없이 폭언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 회사에서는 틀린 말도 아닌데 내 의견에만 유독 싸늘한 공기가 흐르고 잘한 것엔 침묵하면서 작은 실수엔 과하게 반응하는 상사. 나에게만 중요한 정보가 늦게 전달되고 팀 회식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튕겨나가는 느낌. 뭘 해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실수할 때만 유독 내 존재를 부각시키는 사람. 장소는 달라도 그 감각은 똑같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자려고 누우면 오늘 있었던 장면이 다시 재생되고 내일 학교 갈 생각에 출근할 생각에 가슴이 먼저 답답해져요. 그러다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진짜 부족한 건가? 내가 문제인 건가?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건가? 오늘은 그 생각부터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아이, 직장에서 특정 사람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이들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꽤 복잡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특정 친구 또는 특정 직원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거나 유독 날이 서 있는 사람.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말도 세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여기서 작동해요. 투사란 내가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나 결함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심리예요. 스스로 부족하다는 감정을 마주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정 친구를 이상한 애, 같이 있으면 창피한 애 괴롭히고 막대해도 되는 애로 만들고, 직장에서는 괴롭힘받는 상대가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꼈으면 좋겠고 회사를 다니기 싫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야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다. 연구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모두 낮은 자존감과 높은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남을 깎아내리는 건 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하기 어려워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학교에서는 인기, 외모, 집단 내 서열이 권력이 되고 직장에서는 직급, 평가, 말 한마디의 무게가 권력이 돼요. 이 사람들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수록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껴요.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괴롭힘 행동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통제 전략이에요. 당신이 당황하고 말이 줄고 눈치를 볼수록 그 사람은 더 확신을 가져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잘할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거나 선생님께 칭찬을 받기 시작할 때, 직장에서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까다롭게 굴고 트집을 잡아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통제감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성향을 이야기해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아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에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모두에게서 이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상처였어라고 말해도 그게 왜 상처야, 농담도 구분 못하네. 내가 유별나게 예민한 거야. 같은 반응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UCLA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실제 신체적 통증과 거의 동일한 부위를 활성화시켜요. 즉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도,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것도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맞는 것만큼 아픈 경험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만 심장이 빨라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어버리는 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편도체가 그 상황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해서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판단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점점 내가 진짜 문제인가 봐라는 생각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오래 따돌림을 당한 사람도, 직장에서 계속 그런 말을 들은 사람도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적응해버린 결과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격해서 이겨야 할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반응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표정과 말에 감정을 싣지 않고 짧게 대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가해자는 반응에서 힘을 얻어요.
내가 흔들릴수록 그 행동은 강화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 앞에서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처음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반응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점점 흥미를 잃어요. 통제가 되지 않는 대상은 오래 붙잡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법이에요. 아론 백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온다고 해요. 쟤랑 같이 다니지 마, 넌 왜 이것도 못해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불안과 열등감이 실린 공격이에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평가가 아니라 공격이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상태가 나를 향해 나온 거다. 이걸 반복하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괴롭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기법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자존감 회복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 개념이에요.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따라 신경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강화돼요. 그 사람의 말이 반복될수록 그 자극에 반응하는 회로가 강화되는 것처럼 반대로 긍정적인 자극을 반복하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져요.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30분의 즐거운 활동이 전전두엽 기능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학교를 마치고 나서든 퇴근 후든 나만을 위한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산책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학교도 직장도 그 사람도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반복해요. 뇌는 예측 가능한 안전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하거든요. 가해자를 이긴다는 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졸업해도 회사를 나와도 그 말이 계속 따라오지 않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자존감의 기준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반격이에요. 당신은 이미 그 환경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어요. 그 자체로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혹시 그 시간을 지나왔고 이겨내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어요.